끌봐. 오, 죽겠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길 잘못 갔네. 아, 고생하셨어요. 아, 대회, 지금 바로 모로코에서 오신 거죠? 언제지? 모로코에서 온 그 자전거죠, 이게 바로. 맞아. 아, 좋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길 잘못 갔어. 부각을 갖다. 누가 스카이프 카페로 가셨지만, 그래도 그나마 여기는 다운힐이니까. 그렇지. 커피 한잔 하시면서 쉬시면서 조금 빵도 드시고. 빵 지겹게 먹었지 모르고. 그 이상. 거기 식사가 다 빵이니까. 아, 주식이. 그러니까 거의 모든 끼니를 빵으로 다 때웠으니까. 아 진짜요? 거기서? 어느 대 갔다 오신 거죠? 아틀라스 마운틴 레이스라고 모자에 아, 그 모자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면은 그 기념품은 이 모자뿐인가요? 모자뿐. 여기 그러면 대회 소개 간단히. 참가비는 얼마인지, 몇 킬로 달렸는지. 지역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고, 국가는 이제 종교는 이슬람 국가라서 술을 안 팔고 1300km에 상승고도 2만 1000 정도였나? 그 정도였고, 참가비만 하면 350유로인데,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스폰서 링크. 뭐 스폰 받는 라이더들이 많은데, 보면 장비나 뭐 이런 걸 해시태그 하려면 그런 걸 할 사람들은 돈을 미리 내야 되고 50유로 따로. 아, 해시태그 쓰는데도 돈을 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400유로 내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래커 대여비. 나도 트래커가 있어서 내 걸 쓰려고 했는데 너무 번거로운 거야. 미국에 있는 거에다 트래커 본사에 등록하고, 비상연락망도 영어로 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 연락처 가족들 따로 해야 되고 막 번거로우니까. 트래커가 뭐죠? 위성 추적기인데, 그거. 그걸 버튼 누르면 SOS도 되고 하는데, 그냥 대여로 하는 게 도저히 불편해서 대여로 바꿔버려가지고 다시 돈을 내서, 대여비가 그것도 50유로인가? 그 다음에 보험료, 장비, 그러니까 위성추적기에 보험료를 따로 내야 돼. 만약에 파손하거나 하면 배상을 해야 되니까 그걸 미리 선불로 지급을, 200유로인가? 보통 그래서 한 450유로 정도 들어가고, 참가비면. 해외는 짤이 없네요. 모든 게 다 돈이네. 다 돈. 그럼 이번에는 티는 그냥 주던데, 기념품으로. 아, 그래요? 거기보단 낫네. 거기보다는. 실크로드하고 어차피 개체는 같은 사람이 하는 건데. 아,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넬슨이 하는 건데. 이번 대회에서 그러면은 어려웠던 점이 뭐 있을까요? 처음에 감기에 걸려가지고 출발할 때. 컨디션 자체가 안 좋았다. 근데 쉬는데 머리가 두통 좀 있고 해서 그냥 타일레놀만 먹었는데 그게 그냥 감기였던 거예요. 그러면 달리면서는 막 어지러웠던가 뭐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몸이 힘든 정도? 몸이 힘든데 첫날이 이제 끌바 구간이 제일 심한 구간이어서 그다음 내리막길은 아예 타고 가지 못하는 길이고 그냥 바위 막 큰 거 있고 너덜지대로 가는데 거기서 시간을 많이 허비해요. 코스 자체는 옛날 실크로드 마운틴 대회보다 어땠어요? 비교하자면? 실크로드는 이제 자연적인 그런 코스가 많고 거기다 고도가 높아서 고산이나 이런 고산증 그런 게 있는데, 이 모로코는 고산은 없는데, 근데 한국에서 치면 높은 산이 이제 기본적으로 다 2000m대는 올라가니까 한국보다는 높은데 거의 2배까지 되는데도 이제. 그것보다는 낮으니까 고산병은 없으니까 그 자연적인 환경에서 오는 건 좀 더 모로코가 덜 심한데, 이제 노면 자체는 모로코는 그레블이 많아가지고 여기 보면 자갈길, 이건 100% 자갈. 그러니까 이게 그레블이란 건데, 그레블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뭐 타러 가면 다 그레블 탄다 하는데 그건 그레블이 아니고 비포장도로 또 혹은 포장도로. 이 포장지명 나온 것도 우리나라의 그 시멘트길이나 아니면 마을과 연결해진 흙길, 그건 포장도로라고. 아, 흙길도 포장도로예요? 포장돼 있으니까. 아, 고운흙으로 포장했으니까. 고운흙 말고도 그냥 다져놔가지고 차가 갈 수 있게 해놓은 길은 포장도로라고. 아, 사람이 어쨌든 만들어놨는 인위적으로 한 건 포장도로고, 그레블은 온리 그 자갈막 있어 계곡에 가면 그게 풀로
계곡에 자갈 풀로 있는 길이 그래블.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 내려가면 길이 없어. 그러니까 GPS 따라가서 가다 보면 이제 차가 지나간 자국이 있으면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이제 가는데 이제 차 다닌 길은 그나마 자갈이 다져져 있으니까 좀 난데 아닌 그냥 그거 갈 때는 막 바퀴 막 다 빠지고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아스팔트만 도로고 비포장 있고 포장 도로도 흙길이 난 거. 코스 자체는 거기가 좀 더 험했던 거예요? 실크로드도 험한데 여기는 그래블이나 이런 게 사람 스트레스 받게 강가를 너무 매일매일 그래블 세션이 한 5, 6km 막 그런 식으로 풀로 지나가야 되니까 그 지나가고 나면 다시 오프로드에 막 흙에 모래 계속 지나는 그런 게 많아가지고 참가자는 몇 명 했어요? 올해 210명인가 하고 111명인가 12명인가 완주한 것 같은데 반 정도 55% 정도 했고 최연소 완주자는 18세 같이 타기도 했는데 나는 걔 처음 보고 한 20대 중반인 줄 알았는데 맨 끝나고 나서 파티하는데 최연소 했다고 기념품 주더라고. 보고 쟤 18이었구나. 그리고 빨리 탄 친구들은 4일 정도 걸렸는데 23, 24 뭐 이런 친구들이었고. 형은 그럼 며칠 걸렸어요? 시간은 얼마나? 내가 7일 걸렸나? 7일하고 10시간 걸렸나? 하루에 몇 킬로씩 달린 거예요 거의? 완주하려면 이제 평균적으로 한 170 가까이 타야 되는데 7일 동안 170씩. 그러니까 첫날이 저녁 6시 출발 했는데 보통 0시 하거나 그런데 6시에 했으면 다음날 체크포인트가 125km 지점이었는데 내가 아침 9시에 도착했거든. 근데 보통은 빨리 온 친구는 새벽 뭐 한 3시 뭐 이렇게 들어와서 2-5시간 자고 바로 갔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내가 쉬어서 가버리면 낮이 돼버리니까 이제 늦어버리는 거야. 125km 딱 가가지고 들어가니까 이제 벌써 사람들 많이 갔고 거기서 이제 침낭으로 자고 있는 사람들 있고 그냥 보통 가면 이제 거기에 호스텔 같은 건 아니고 식당, 레스토랑 같은 데서 자리해서 뭐 하거나 하거든. 호스텔 그런 데를 잡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첫 번째는 간단한 금방 지나는 싶으니까 그래서 보급만 하고 자는 사람은 쉬고 있고 딱 도착했는데 이제 알렉스 만난 거지. 작년 실크로드 같이 탔던 이제 프랑스 친구.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가려고 준비하고 이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갈 거냐고. 뭘 가요? 바로 출발할 거냐고 먹고. 그래서 나 그냥 보급하고 고 했더니 오케이 기다리더라고. 그래서 같이 갔지.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이번에 많이 좀 편하게 탔지. 여기 이 대회는 그 같이 달리는 거 괜찮아요? 실크로드는 같이 달리면 안 되는. 같이 달리는다는 기준이 드리프트를 하면 안 되는. 이거 여기도 똑같아요. 똑같아. 드리프트는 안 해. 이 친구까지 같이 타도 도로에서나 드리프트는 안 해. 옆에 와서 얘기하거나 일정 거리 한 10m 이상 떨어져서 따로 가. 누가 지켜보는 건 없는데 GPS로 나중에 잡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암묵적인 그냥 룰인가요? 룰인데 웬만하면 다 그걸. 이 대회 룰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라서 그걸 뭐 잠깐 한다고 돈 받는다고 의미가 없거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뭐 그런 것도 또 큰 영향도 없으니까. 그리고 알렉스는 평페달로 타거든. 그런 분들은 일반적인 그냥 평소에 라이딩은 로드바이크를 타시는 분인가요? MTB, 로드, 그래블 다 타. 여기 참가자들은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구분 안 하고 다 탄다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슈퍼 고인물들 이제 다 타고서 이제 제일 센 거 나오는 거구나. 일단 좋아하는 거 다 타보고. 그래서 그날 첫날 이제 풀데이 한 거지. 보통은 날 새서 풀로 타는 걸 풀데이라고 하니까 외국에서는 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날 샌다 뭐 올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못 알아들어. 풀데이면 알아듣고 오늘 풀데이. 그러면 오늘 장안저 간다는 얘기니까. 어우 씨. 사막 체험. 대코스. 그리고 타면 첫날은 무조건 어떻게든 250 뭐 이런 식으로 타야 되거든. 하루 밤새서 이제 가서 그날 밤 10시까지 타가지고 260을 가서 이제 타진이라고 현지 음식을 사서 먹었지. 그러니까 한국의 찜 요리 같은 건데 이제 창고에서 또 침낭 해가지고 자고. 이번에 형 인스타 보니까 뭐 침낭을 안 갖고 간 거였나? 아니면 텐트 뭐 이런 걸 안 가져가? 여기는 참가자들이 그러니까 비 안 오고 그 다음에 자는 데가 보통 카페나 이런 데서
나 이용할 수 있으니까 숙박 시선 또 적어 오히려 여기야. 실크보다 더 많은데. 그러니까 보통은 그리고 텐트는 가져간 사람이 있는데 극소수 거의 비비섹스고 침낭에 그다음에 에어매트는 여성용. 왜요? 사이즈가 작으니까. 왜냐면 숏으로 사면 130짜리가 있는데 길이가 그럼 다리가 너무 차갑고 여성용은 170이거든. 남성용 그냥 레귤러가 180이고 폭이 좀 더 넓은데 여성용으로 해도 50 정도의 길이 170이니까 멀리 있는 데는 딴 거 가방 받쳐도 되니까 다리 다 커버되고 부피 좀 더 작고 하니까 여성용으로 오히려 쓰고. 그게 약간 팁이네. 이런 바이크 캠핑에서는. 그 외국인들 보면 이번에 최고령 완주 같이 타면서 본 사람은 61세 남성분하고 60세 여성분 팀 완주했어요? 했어. 제한 시간 2시간 남겨. 오, 제한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8일 8일. 하고 6시간 더 준 거지. 8일하고 6시간. 작년보다 코스가 130km 길어졌거든. 근데 그분들은 완주했지. 1년에 2번 해요? 아니, 그건 아니고 한 번에 2월달 항상 하는데 작년에 10월에 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연기돼가지고 대신 10월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나고 자는 거 떠내간 사람 있고. 진짜? 그래서 올해 출발할 때 했던 얘기가 강가에서 자지 말라고 우스갯소리로. 홍수나서 자전거 떠내려갔는데 자전거에 위성추적기가 자전거에 달아놓거든 보통. 그러니까 위성추적기를 찾았어 나중에. 다행이네. 떠내려간 사람도 있었고. 진짜 야생이네. 모로코는 추위 이런 건 없어요? 밤에 정말 추워. 아, 추워요? 낮에는 이제 한 10도, 좀 따뜻하면 15도 이런데, 밤에는 영하 뭐 한 5, 6, 뭐 3, 4도, 5, 6도 그냥 떨어지고.